안녕하세요. 장쌤의 종목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종목들 중에서 특별한 테마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즐거운 종목 이야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동훈 관련주 테마가 일제히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은 관련주들이 왜 움직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관련주의 파동의 이유와 잠재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골고루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관련주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관련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특별한 상관관계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성과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거기 사회이사가 누구누구더라, 근데 누구누구랑 어떻게 엮여 있더라, 뭐 같은 학교 동문이더라,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 인기가 빠르게 식었다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식었다가 뭐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했다가 빠르게 떡락하는 모습들을 정치 테마주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가 치고 올라갔어도,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갔어도 순식간에 떡락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그리고 빠른 판단력이 필수인 테마가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한마디로 손절은 짧고 수익도 짧게 먹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손절도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손절을 짧게 쳐서 빠르게 먹고 빠지는 전략이 매우 주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관련주가 왜 움직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관련주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죠. 오후장에 수급이 쏠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보수의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장인 것 같습니다. 오파스넷, 체시스, 오리콤, 로울, 뭐 부방, 뭐 이런 유명한 주식들이 함께 움직였죠.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체시스 같은 경우는 부사장이랑 사회이사가 미국 컬럼비아와 서울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설립된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 신동훈 사회이사가 37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한동훈 대표와 이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방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유명했죠. 이 부방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로서 대선 때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부방은 이제 쿠첸이라는 밥솥 브랜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조상준 사회이사가 한동훈 후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그리고 연수원 기수도 26기와 27기로 뭐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선후배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치 테마주들은 뭔가 엮인 게 있다, 뭐 사돈의 8천을 끌어들여서라도 뭐 엮인 게 있다, 뭐 이런 식이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이제 빠르게 떡락하고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떡락하고 요걸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19일 한동훈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의협 이면택 회장과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19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제 이면택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처음으로 신뢰를 기반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소식이 오늘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의료 파업 같은 경우 굉장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도 마찬가지고요.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는다거나 또 각종 환자분들이 각종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사망을 했다는 보도들도 줄이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의료 파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응급실에도 의사가 부족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된다면 단숨에 보수의 리더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물론 리더이긴 합니다. 대표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선이 한 2년 남은 상황에서 그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관련주 왜 움직였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의협 간에 지금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한동훈 관련주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이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야당 같은 경우도 뭐 크기는 큽니다만 뭐 정부를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제어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노선을, 이제 변함없는 노선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의료계와 갈등 같은 경우는 현재 여론도 이제 정부 쪽에 서는 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고 나갈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밀고 나갈 힘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지금 국민적인 비상사태를, 이제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메신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응급실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여기에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응급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없어서 못해서 더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아예 뺑뺑이를 돌다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 불안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어떤 기초적인 어떤 판을 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제 오늘 종목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의협 같은 경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 측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의협에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같은 경우 이 정부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메시지겠죠. 어쨌거나 이제 그런 반대되는 노선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정치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치적인 힘을 보여준다면야 한동훈 대표는 현재 보수의 리더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를 수가 있다.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뭔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협의체 뭐 참여 여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았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이 정도 주식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협의체 구성까지 된다, 그러면 한동훈 관련주들 굉장히 좋겠죠. 현재 뭐 약간의 설전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뭐 박담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요쪽에 있으신 분이죠. 요 부분과 뭐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뭐 이렇기는 하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는 일단 의료계 자체도 이제 빨리 일선에 복귀를 해야 되고,
이제 의료 상황도 정상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통일해 주고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지게 된다면 이제 이런 부수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협 관계자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추석 내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의료계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는 중이다. 면담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 입장을 듣고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협 회장이 만나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유한다.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시발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서로 이야기가 누군가는 돼야 하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뭐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업계와 뭐 크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부분들은 없었는데요. 요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의료 이 갈등에 대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테마죠. 민감한 테마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올라가는데 넉넉히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입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슈에 민감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010-7771-4432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제 관련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톡방들이 있습니다. 유료 정보 굳이 유료방 같은데 가서 정보 받아보시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무료로 정보 이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유료방에 가서 이제 저도 예전에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어차피 이제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비슷할 수가 있겠고 또 누가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진짜 찐 고수들이 어떤 정보들을 가감없이 잘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요 무료방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그리고 또 더 빠른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